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세계 최대 자동차 도시였지만 결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무너진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시와 울산의 상황이 비슷하다며 울산도 대비해야 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W이론의 창시자 이면우 교수인데요. 파워토크, 오늘은 이면우 유니스트 석좌 교수를 모시고 울산의 현 주소는 어떤지, 또 울산 발전을 위한 비전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뭐 바쁠 거 없습니다. 예, 먼저 울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울산 와서 아주 호강하고 좋은 학생들 가르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올해 2월에 디트로이트시를 다녀오셨죠? 네. 네, 학교 일도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어떤 일로 다녀오시게 됐는지. 그 강연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강연 주제가 지금 윤 앵커가 방금 말씀하신 디트로이트시의 부활 방안을 좀 제안해 달라. 네. 근데 제가 뭐 디트로이트시 부활 방안 전문가는 아닌데 거기서 하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 그 얘기를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자작년 7월에 디트로이트시가 파산 선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그 출장을 가서 거기 몇 분 교수님들을 만나고 얘기했었는데 망할 줄 알았다. 지금 자동차 산업을 부활하는 것만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방법이 뭐냐 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2월 달에 갔었습니다. 파산한 이후의 분위기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교수님께서 직접 보신 디트로이트 어땠습니까? 제가 뭐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봤는데 본 것만 말씀드리면은요. 우선 길이 어두워져요. 전구가 깨지면 갈아주질 않고 전력비가 없는지 조명이 어둡고 그다음에 길에 이 도로에 구멍 난 데가 많아요. 그 자동차 가다가 쿵쿵거리는데 네. 불평을 해도 뭐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겠으니까 집을 내놓는데 안 팔려요. 그러니까 급하면 그냥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빈 집들이 많아요. 사실 디트로이트라고 하면 세계 자동차 도시로 상당히 네. 뭐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잘 나가던 디트로이트가 무너지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쉽게 가겠느냐. 자동차 산업이 살아있는 동안 디트로이트는 영원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울산 시민하고 울산 그 행정가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미국 자동차 산업은 파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동차 중심 도시인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울산 분들이 뭐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정유 산업이 그렇게 쉽게 가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실 거다. 이 산업이 존재하는 한 울산광역시도 영원하다. 근데 틀리셨습니다. 자동차, 조선, 정유는 안 갈지도 모릅니다. 울산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투철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그 울산이 디트로이트 그 이제 재정 파탄이 난 디트로이트와 비슷하다. 뭐 어떤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뭐 먼저 생각나는 게 디트로이트는 미국 황금 벨트의 중심 도시예요. 그렇죠. 중부에서 제일 나가는 도시, 잘 나가는 도시예요. 네. 울산은 한국 경제 기적의 주역이죠. 그다음에 중화학 단지가 있죠, 그죠? 디트로이트는 빅3가 있어요. 자동차에 1, 2, 3등이 있어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울산에 자동차, 조선, 정유가 있어요. 뭐 세계적인 기업이죠. 또 다른 측면에 비슷한 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 도시는 탄탄하다 하는 생각을 굳게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도시에 대한 의리가 없다 그럴까?
고향하고 다르다. 돈 벌러 여기 왔다. 네네. 예? 그 디트로이트는 여건이 좋아지면 디트로이트시에서 밖으로 이사 가요. 그게 꿈이에요. 근데 울산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아주 애양심이 아주 투철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 여러 군데서 여러 일 때문에 왔고 주말에는 많이 나가시잖아요. 다른 데 가서 돈 쓰려고. 비슷하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뭐 왜 그렇게 악담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덕담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울산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울산의 현 주소를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울산 현 주소는 뭐 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뭐 입증된 게 있어요. 우선 그 기간 산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고소득 도시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뭐 보니까 그 중화학단지 뭐 그래서 공장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뭐 강인이 뭐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해는 없다. 그러니까 고소득이고 공해가 없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얼만큼 좋은지 잘 모르실 거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발전을 못할 거는 뭐 거의 틀림없고 까딱 잘못하면은 일거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산업이 한 30년 되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고담 산업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울산은 한 50년 그렇죠. 됐죠. 워낙 업종을 잘 잡았어요. 기간 산업에. 그런데 이제는 위험해요. 지금 자동차 공장 조선소를 중국에서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왜 중국한테 밀렸냐면 우리 거 80만 원인데 거기서 20만 원 한다. 그죠? 네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그 현대자동차가 2천만 원쯤 하는 거를 한 1,400만 원에 들여온다. 중국 기술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게 위기죠. 빨리 지금 급하게 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창의적인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울산에 이제 제가 2011년에 유니스트에 왔어요. 그 와서 이렇게 딱 보고 도시 구호에 감동을 받았어요. 창조 도시. 네네. 그죠? 그런데 창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보고 쫓아갈 데도 없고 그렇죠. 보고 뺏길 기술도 없고 미국 뭐 정신 나갔고 일본 옛날 소니 마스시다 기억이 나세요? 다 없어졌죠,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창조밖에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대안이다. 그죠? 근데 제가 뭐 조금 우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4년 동안 창조도시라고 지금 계속 그러시지 않느냐. 응? 그 창조도시가 뭐냐. 이제 좀 가르쳐줘야지 자꾸 창조도시라고만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기다리다 저건 아이디어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 급하십니다. 그럼 혹시 뭐 다른 도시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뭐 도시가 이제 부활하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힌트 모범 사례 도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달갑게 들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요새 실리콘밸리가 유명하죠. 벤처의 뭐 본산지죠. 근데 실리콘밸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잘못 알고 있어요. 벤처라면 돈을 줄게 그런다고요. 그죠? 그랬더니 현황은 어떠냐면 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벤처를 하겠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벤처의 총본산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국방비, 교육비, 연구비 죄다 깎았어요. 레이건 정부 시절에. 그래서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던 그 방위산업 국가연구소 고급 인력들 4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모여갖고 집에 애들
유치원값, 저 뭐야 식료품값, 네네. 전기값을 내야 되려고 이 잘린 4만 명 고급 인력이 먹고 살으려고 치열하게 해서 시작된 도시가 실리콘밸리예요. 즉 성공하는 도시는 어떠냐? 일,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다. 네네. 위기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울산 시민들이 그 정도 위기까지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얼굴 표정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위기다. 아직 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가장 큰 위기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각지에서 일을 찾아서 다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계속 늘었고 산업도 발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위기인 상황, 위기가 닥쳤을 때는 뭐 시민의식이라든지 어떤 그 구심점 이런 게 없으면 또 밖으로 나가면 되니까. 부담 없이 나가죠. 여유 있는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부담 없이 나가죠. 그럼 여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수하고 힘을 합쳐서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은 애향심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울산 시민이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그동안 아마 바쁘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창조도시 이전에 창조 의식을 만들어야 창조가 되든 말든 하지. 그렇죠. 일단 이제 위기 의식 상당히 좀 저희가 울산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상당히 약하게 본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거를 뭔지 잘 모르고 있다. 뒤통수를 순식간에 맞고 혼절할 사안인데 뭐 여유가 많은 것 같다. 디트로이트가 울산보다 100배는 더 센 도시였더랬어요. 그렇죠. 뭐 울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잖아요. 그렇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빅3가 다 있던 그럼요. 도시고, 그럼요. 저희 울산은 뭐 자동차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고, 국내에서 최고죠. 그렇죠. 비교하기는 상당히 좀 뭐 네. 맥락상 비교는 되는데 물량상 비교는 상당히 네. 엄청난 차이가 나는 데인데 그런 도시도 이제 한 방에 한마디로 이제 간다. 네. 그랬을 때 울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무슨 사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더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울산하고 학교의 연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어요. 여기 분들이 그만큼 좋아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컴퓨터 혁명을 이룬 그 128번 산업단지가 왜 성공했냐면 MIT 공대가 있어서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가 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느냐? 스탠퍼드 대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단지가 발전하려면 그 옆에 굉장히 좋은 명문대학의 고급 두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울산은 울산대학교라는 종합대학교가 있고 울산과기대라는 저 과학기술 특화된 대학이 있어요. 이게 얼만큼 좋은 건지 모르세요. 우수 두뇌를 서플라이하는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다. 식수를 해결한다 이거. 그렇죠. 네? 이걸 써야죠. 그럼요.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식수를 남이 가져가요. 울산에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캐리어, 새로운 사업의 여건이 조성되면 이 우수한 두 대학 졸업생들이 울산에 남겠지만 그렇죠. 여기 자동차 뭐 조선은 저 입사한 지 몇십 년 되는 분 이외에 신입사원은 잘 안 뽑는다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왠지 무슨 그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 같아. 그러니까 피한다고. 그러면 다른 뭐 대처로 나가겠죠. 서울, 부산 뭐 지금 실제 졸업생들이 뭐 거의 다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질문. 일할 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어린 것들을 욕하실래요? 아니면 반성하고 이 친구들이 비전을 갖고 도전의식을 갖고 울산에 남아서 이거를 하는 게 서울 대기업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여건을 만드실래요? 그 자식 것 해봐요. 여기 하려면 울산을 맴돌면은 야단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자본이다. 가장 큰 원천이다. 그 얘들이 흥이 나서 놀 걸 만들어줘야죠. 월급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울산서 이거를 하면 세계적으로 이런 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런 비전이 있고 도전을 자극하면은 월급이 반쯤 돼도 남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죽기 살기다. 적당히 할 거가 아니고 뭐 남야단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네네. 새로운 이제 먹거리 뭐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들 네네, 하고 네, 지금 이제 기존 산업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 3대 주력 산업이 이제 침체기로 들어갔다. 이제 위기다. 뭐 네. 이런 상황이니까 네. 좀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새로운 걸 찾는데도 어떤 뭐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로 삼아야 될 거라든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일전에 어느 모임에서 얘기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심각해요, 저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적에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초로 해야 돼요. 세계 최초. 네. 예. 그다음에 세계 최고로 해야 돼요. 세계 유일해야 돼요. 이제 이게 울산 발전 과정을 한 단계 정신적으로 격상시키는 구호예요. 네. 울산 시민들이 세계 최초로 만든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고 남들이 하는데 그걸 지혜롭게 노력해서 한 거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맛을 갖고 네. 일본 정신 못 차리고 일본이 요새 약간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엔저라 해갖고 수출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가격 경쟁력만이 살 예, 길이다 하던 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죠. 간 거예요. 그래서 3대 원칙 하에 가장 중요한 거는 2층 집을 지셔야 돼요. 2층 집. 예, 울산의 구호는 2층 집이에요. 어떤 의미? 자동차, 조선, 정유, 기관, 중화, 단지, 네네. 산업, 널찍한 1층 집을 졌잖아요. 네네.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더욱 강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관 산업이 중국에게 공격을 가장 먼저 당할 때니까. 예. 상도 쌓고 뭐 배수로도 만들고 무기도 넣고 여기를 울산 시민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거 갖고는 도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층 집이고 네. 2층 집을 지어야 울산이 발전하십니다. 근데 2층 집에 방이 몇 개 있겠죠. 그 첫째는 전망이 어떠냐면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울산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이 새로운 산업을 해야지. 네. 그거 말고 남해에서 잘 됐다고 하는 건 100번 해봐야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한 게 그런 취지예요. 여기 바람이 셉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과 꿈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되겠어 그런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여기 풍광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실례 말씀이지만은 어느 분이 지셨는지 모르는데 이제 영남 알프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울산식으로 이 산맥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알프스 그랬더니 제가 걸려요. 뭐 알프스 따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세계 최초 최고 유일의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이름 바꾸십시다. 그러면 풍광 갖고 어떻게든 해야죠. 이거 갖고 잘 되겠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장점인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전 세계에 부각해서 네. 강하게 인식시켜서 기든 아니든 이거 갖고 목돈을 벌겠다. 이 취지가 틀려요. 풍광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좋아요? 하고 자꾸 확인하려고 그런다고. 저 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울산이면은 없는 것도 있다고 자랑을 하고 그럴 판인데. 그렇죠. 근데 좋은데. 실제 뭐 외국 뭐 좋다고 하는데 가보면 상당히 실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뻔뻔하게 자랑하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마련하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게 취지가 틀리다. 그래서
바람, 풍광, 뭐 이 영남 알프스 뭐 이런 것들이 기간 산업, 중화 산업 못지않은 차세대 산업이다.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저 스포츠 광들이 와야 돼요. 그렇죠. 바람 센 데에 뭐 보통 관광객들이 갔더니 추워서 못 있겠어 그런다고. 이 특종들이 여기로 그렇죠. 와야 된다고. 네. 그죠? 스포츠 레이저. 그다음에 여기 뭐 산, 바다, 바람 그렇잖아요. 여기를 그 실버들이 살기 좋은 첨단 생활 도시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한 10억씩 갖고 울산으로 와서 노후를 즐기겠다. 그럼 여건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투리 중에서도 쇼핑 가면 친절한 경상도 사투리도 개발하시고 서울 살다가 여기 왔더니 약간 무뚝뚝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분들은 친절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국제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일전에 뭐 그 어린애를 때려서 뭐 죽인 계모가 있다더라. 중화학단지 못지않게 이미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울산 시민들이 울산에 사는 아동은 다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구호로 내야 돼. 네. 그다음에 이 실버 노인들이 이쪽으로 왔더니 관절염, 뭐 고혈압, 당뇨병, 동호회가 있는데 웬만한 병원 가는 것보다 이 동호회에서 고치는 치유율이 더 좋다. 네네네. 그게 생활도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될까요? 그런 동안은 죽어도 안 돼요. 이게 시장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안 돼요. 정부에서 창조경제 예산의 일부로 울산에 이걸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는 몸에 물을 안 적시고 여기만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네네. 거의 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접 물에 들어가서 그렇죠. 같이. 그거를 결집하자. 예? 근데 뭐 이제까지 신경을 들 쓰신 거는 한번 용서해 드리겠다. 바쁘셨지 않냐 돈 버느라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태화강도 깨끗해졌고 네. 위기고 디트로이트 망하고 얼마나 계기가 좋으냐. 명분도 좋다. 네.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저기 대도시가 나갔다. 울산은 위기를 막음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겠다. 남아있을 사람. 네. 그렇게 가셔야 기세가 있어야 위기를 극복하죠. 그렇죠.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울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중에 또 그 교육 프로그램 네. 네, 1년 52주 네. 교육 프로그램 또 말씀을 하셨던데 그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울산을 네. 일거에 국내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들자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1년이 52주인데 네네. 매주 주말에 학부모들 붙이지 말고 어린애들만 안에 들어와서 지들 맘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하자. 네. 그래서 매주 세계적인 석학, 예능인, 스포츠 선수, 기업인들을 불러서 어린애들하고 눈높이를 마주해서 내가 너희만 할 때 공부 못했었다.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맞았었다. 근데 살다가 이런 계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키를 북돋아줘야죠. 자꾸 수능 얘기하고 무슨 입시 전략하고 그러는 동안은 망한다, 이 나라가.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울산과학대 이렇게 보면은 노벨상 수상자가 온다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뭐 학문적인 얘기 하겠죠. 근데 아까워요. 그런 맞아요. 할아버지들 왔는데 1박 2일 조금 해서 여기서 예우를 극전하게 해서 울산 어린이들한테 그렇죠. 내가 너희만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어린이들 동심을 자극하자. 예?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돼. 부모들이 시원치가 않아요. 자꾸 뭐 받아 적어 들어봐. 잘했대잖아. 그리고 못 살게 굴어요. 스트레스예요.
직장에서 그런 상사 있으면 때려치고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참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52주 하는데 금방 안 돼요. 최초 유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네. 애들이 좋아서 주말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게 뭔가 그러고 대구, 부산, 대전에서 올 거예요. 그다음에 약간 자존심 때문에 뒤로 버티다가 서울 학부모들이 애들을 이리로 보낼 거다. 그렇죠. 얼마나 좋냐. 그리고 동남아, 일본, 중국 애들이 여길 갔더니 울산 캠프에 갔더니 아 애가 달라져 왔다. 네네네. 자신만만해한다. 그럼 이제 그때는 6박 7일 하고 조금 받아야죠. 그렇죠. 남의 집 자식들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좋게 하면은 전국 각지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헤매는 부모들이 해외로 보내고 기러기 가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울산 풍광 좋은 데 가서 우리 저 단독주택 하나 짓고 살자. 네네. 유입이 되죠.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언제 성공하냐면 지금 도시 인구만큼 늘어나는 시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시민이래야 돼. 그러면 울산 시민들 비전은 뭐냐? 인구가 커졌잖냐. 예. 세계적으로 가장 첫 번째 도시다. 단시간 내에 인구가 2배로 증가됐다. 그다음에 헤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쪽으로 보러 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니네는 한 거냐. 그렇죠. 그죠? 예.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울산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요. 사방 가서 나 울산서 와서 꼴딱거린다고. 그렇죠. 그게 애양심이에요. 그런데 울산 시민들이 진짜 좋아지실 비밀이 있어요. 인구가 2배로 늘어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부동산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떼돈을 버십니다. 그렇죠. 이런 게 비전이죠. 오늘 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울산의 지금 현재 상황, 준비해야 될 점, 그리고 울산 뭐 시나 행정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또 교수님 역할이 상당히 크시다. 아니요, 이런- 제 역할이 크면 울산 시민 역할이 큰 거예요. 앞으로 그 교수님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본업이 교수고요. 저 가르치다가 더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도 뭐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산의 그 대학생들을 네. 이제 길을 심어주고 기세를 올려주고 너 잘 되는 것만 노리면 안 된다.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뭐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녹화 시간이 끝났는데요. 네. 네. 끝으로 뭐 좀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 울산 시민들의 저력을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꼭 세계적인 도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울산 만드는 데 많은 그 도움이 되고 네. 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죠.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면우 유니스트 석좌 교수를 모시고 울산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이면우 교수께서 수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창의성과 열정이 있었는데요. 울산도 국내 제1의 산업도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간다면 울산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파워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을미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